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일 날 밤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시점에 MBN 영상 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그 후 이 영상 기자에 대한 비난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MBN 윤범기 지부장님과 함께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고 진짜 진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SNS와 유튜브에서는 짧은 영상 클립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비판들이 쏟아졌는데요. 일부에서는 해당 기자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그런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댓글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가장 황당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해당 기자가 극우 성향의 기자여서 일부러 영부인을 밀쳤다 혹은 위해를 가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인데 네.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해당 기자는 민주노총 소속이에요. 민주노총 소속이고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극우라니 웬 말입니까? 거기다가 계엄 당일에 그 계엄이 터졌잖아요. 네. 원래 국회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도 했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때 사실 이 기자도 퇴근한 상태였죠. 밤 10시 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방송을 보고 바로 국회로 돌아가서 경찰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담을 넘었고 우원식 의장도 담을 넘었지만 이 기자도 당일 밤에 국회 담을 넘어서 국회 카메라 기자실에 제일 먼저 도착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인제 카메라를 들고 계엄군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엄군을 직접 찍으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기록을 남겼고 실제로 계엄군한테 호통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삼권 분립 나라에서 뭐 하는 짓이냐. 뭐 본인 피셜이지만.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엄군이 탄통을 들고 있는 거라든가 뭐 707 특수 부대의 어떤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시민들 편에서. 그래서 사실은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작전에 임한 것도 있지만 이런 당시 국회 출입 기자들, 특히 영상 취재 기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계엄 상황이 빨리 이렇게 진압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로 작년 말에 영상 기자 협회에서 상도 탔어요. 그걸로 올해의 영상 기자 상을 탔다니까요. 혼자 탄 건 아니지만 국회 영상 기자단이 다 같이 탔고 이 친구도 같이 상을 탔고 거기서도 가장 먼저 담을 넘었던 기자로 국회 영상 기자단에서 입장문도 이번 주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기자가 극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저도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민주시민이고 용감한 시민이고 용감한 기자인 건 저도 잘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극우가 아닌 건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만 아시지 않을까요? 혹시 속마음으로는 좀 싫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또 근데 이제 개인의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아는데 지난 대선에 누구 찍었는지도 들었고 네. 근데 이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 그쵸. 그리고 또 그러면 상대 진영으로부터 또 좌표가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렵다. 하지만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드리면 국회 영상 출입 기자로서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을 오래 출입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경호팀이라든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과도 상당한 이제 신뢰관계가 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근접 촬영이 허가가 됐던 거죠. 그럼 확실한 거는 이제 극우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죠. 왜냐면 계엄 당시 그렇게 먼저 뛰어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상까지 받으셨는데 그렇죠. 극우일 일은 절대 없죠. 네. 그래서 그건 확실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이제 말씀 듣고 여러 번 리플레이해서 봤어요. 그리고 저도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공식 행사 말고 그런 모토쇼라던가 뭐 IT쇼 이런 큰 행사에는 내빈들이 우르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들어오다 보면 이제 저는 그때 멘트를 해야 하니까 그럼 막 밀거든요, 사람들이. 네. 기자들이 몇백 명이랑 밀어요. 근데 한 번도 저에게 네.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데 저를 뭐 밀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꼬집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카메라로 머리를 뭔가 민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님만이 아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때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그 장면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대하고 클로즈업하고 슬로우 비디오를 돌립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가고 네. 김혜경 여사가 따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동선이 약간 꼬인 거예요. 원래는 그 동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바로 뒤에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약간 뒤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틈이 있었고 네. 이 친구는 영상 취재 기자 전체를 대표해서 국회에 출입하는 전체를 대표해서 일종의 풀 취재라고 해서 그 대표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였고 MBN에서 취재한 게 아니에요. 영상 기자 풀의 순서였기 때문에 취재한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인데 뒤통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접 촬영을 앞모습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앞으로 가니까 빨리 앞을 찍어야 되겠다고 대통령을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상외에 갑자기 영부인이 옆으로 이렇게 싹 그 위치가 동선이 바뀌면서 대통령 바로 뒤에 따라 붙었고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뷰파인더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은 안 보이는 거죠. 네. 이쪽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통령을 따라 나가다가 누가 앞을 가리니까 살짝 이렇게 손으로 밉니다. 영상을 보시면. 손으로 살짝 이거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밉니다. 이렇게 살짝 밀고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그 미는 장면에서 어깨에 손이 닿죠? 어깨에 손이 닿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밀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요. 근데 그 약간 돌아가는 장면을 그 1초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그 슬로우 비디오 말고 그냥 실제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1초도 안 되는 순간적으로 손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데 거기에 슬로우 비디오를 걸고 클로즈업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일부러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손이 이렇게 옷깃을 살짝 스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피부에 닿아서 꼬집었다면 의도적으로 꼬집은 거라면 김혜경 여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일반적으로 앵커님도 누가 만약에 와가지고 옆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피부에 손이 닿게끔 해서 꼬집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 같이 있는 그 혼잡한 상황에서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느껴지죠. 꼬집었으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고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적어도 쳐다보거나 비명을 지르진 않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근데 엄청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고 일단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정말 이렇게 꼬집지 않는 이상은 소리 네. 지르거나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적어도 표정의 변화는 나타나겠지. 표정의 변화가 있어요. 아니, 잠깐 한번 보세요. 그 표정의 변화라는 게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영상을 봐야 김혜경 여사는 약간 당황해서 뒤로 물렸다가 여자 경호원이 머리를 약간 쓸어줍니다. 네. 왜냐면 머리가 스쳤으니까. 그것도 뷰파인더의 그 오디오 부분, 그 손으로 검사한 오디오 부분이 머리를 약간 스치는데 머리가 약간 스쳤으니까 김혜경 여사가 약간 살짝 뒤로 물러나고 여성 경호원이 뒤에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정도의 어떤 제스처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바로 웃으면서 따라가요. 김혜경 여사가. 전혀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당황한다든가 뭐 이렇게 고통을 느꼈다든가 근데 그런 표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꼬집었다면 당연히 그 순간적으로 표정이 경직되면서 뭐 적어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입이라도 벌린다든가 뭔가 유의미한 표정 변화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순간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고 실제로 그 영상을 확대한 걸 봐도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표정 변화는 없어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잡고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자, 들어오시죠. 웃고 있죠. 그리고 근데- 살짝 지나가죠. 살짝 당황하고 한번 쳐다보죠. 손 만지고 네. 계속 웃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손 부분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저도 이렇게 만약 누가 밀었으면 저렇게 표정을 감추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렸을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꼬집었다면 의도적으로 꼬집어서 왜냐면 이건 의도를 갖고 고통을 줄 목적으로 꼬집었다는 거잖아요. 그 댓글들의 취지는 악의적으로 김혜경 여사한테 위해를 주려고 꼬집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밀친 정도가 아니고 밀쳤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청와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랬고 뭐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 이해한다. 앞으로 조심해달라. 이게 공식 반응이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러면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꼬집었으면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반응이 달랐겠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잘 아는 기자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모세sam적 뭐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댓글에서 혹은 영상으로 확대해서 특정 유튜브 채널이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마구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테러다, 테러범이다, 혹은 나중에 성추행이다, 거기에다 폭행이다. 그러면서 처벌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취재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까지 막.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좀 있으면 순방 가시잖아요. 해외 순방에서 MBN은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노래가 흘러가는 그렇게까지 거예요. 예,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거 유튜브 찍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MBN에 계신 입장이고 또 워낙에 이제 취재 기자를 오래 하셨고 또 그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욱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는 일반인으로서 그 영상을 딱 보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게 물론 실수였던 실수지 않았던 왜냐면 너무나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왜 정말 좋은 순간에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극우가 아니라는 건 정말 확실히 이제 정확하게 팩트는 이제 체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카메라 민 거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건 뭐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수는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그랬구나 하고 자기도 굉장히 나게 깊이 반성을 했고 실제로 사과의 뜻도 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상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해한다.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달라 라고 의견을 줬고 그래서 그걸 회사가 받아서 공식 사과문에 담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끝난 사안이에요. 근데 그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해요. 김혜경 여사 별일 있으면 직접 만나면 사과도 하고 싶어요.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셨으니까 다시 별일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게 2차 가공이 되면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마구 재확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뭐 가까운 분 입장으로서는 네네. 더 그런 게 당연히 더 불쾌하시거나 그렇죠. 또 속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평생의 낙인이 돼요. 그 기자는 앞으로 기자 생활을 할 때 왜냐면 얼굴이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급하게 영상을 찍어야 되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이 아니면 해명할 기회도 없다. 이거 나중에 해명하려고 해도 어디서 다뤄주지도 않아요. 그때 사람 다 잊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본인한테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 지금 빨리 해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명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이런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공교롭죠. 근데 이제 생방송이라는 게 항상 그런 방송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고 사실 그거는 그런 식의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원들과 부딪히는 그런 종류의 사고는 아시죠?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그날 그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카메라 기자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가지고 그 두 개가 같이 또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치권 특히 국회 취재 같은 것도 저도 해보면 굉장히 좁은 복도에서 많은 기자들이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취재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ENG 카메라는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큰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제 밀집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취재원과 취재진이 뭐 몸싸움이 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보수 정당에서 그 기자 손목을 자꾸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제 폭행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있고 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풀 취재라는 것도 있는 거고 왜냐면 다 달려 들어가고 근접 취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풀단 중에 한 명만 가까이에 배치해서 그 친구한테 근접 영상을 찍도록 배정을 한 거죠. 그게 그 기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근접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제였고 그것도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또 애초의 동선과 좀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스텝이 꼬이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실수는 실수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인정했고 회사 차원에서 사과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상으로 어떤 의도가 개입됐다든가 영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그분 본인 아니고는 모를 것 같아요. 본인의 속마음이나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권성동님에 네. 대해서 네. 지금 이제 그분 사퇴하셨으니까 네. 얼굴 이렇게 들이대면서도 속으로는 좀 약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 기자가 속으로는 하고 너무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의식의 표출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서 약간 미묘하게 영상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는 아무튼 정말 복잡한 행사 현장에서도 한 번도 수많은 카메라 기자분들이 저를 등을 밀거나 한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밀려서 막 넘어지고 그런데 카메라
카메라로 얼굴을 뒤에서 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깨름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아니시고 그리고 개업날 용기 있게 가셨지만 아무리 민주시민이시더라도 이재명 부부를 싫어하는지 또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거는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안이 확실히 정리되면 언젠가 그 요조가 만난 사람 채널에 다시 한번 모셔가고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워낙 좌표가 찍혀서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출연시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우린 또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대신 나와서 일단 간단히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이돌과 아이돌 소속사 대표님이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그 기자님의 어떤 실수도 있겠지만 경호라던가 아니면 동선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전 문제에서 왜 그걸 이렇게 잘 정돈이 안 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사실 정돈이 된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민주당 출입 기자로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기자였기 때문에 경호팀과 잘 알아요. 서로 다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미리 동선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디부터 어떤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맞추고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앞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호팀에서 영분이 동선을 약간 변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약간 동선이 바뀌면서 취재 기자의 동선에 걸리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경호 실패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취재진과 경호팀 사이에 신뢰 관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레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접 촬영을 허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예상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완전한 돌발 상황은 아니었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충돌인데 문제는 그게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더 쳐다보는 더 시청자들 조심했어야죠. 네, 더 더 가슴 조마조마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취재는 더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근데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여성분의 경우에는 밀리고 좀 다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경호도 더 안전하게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양쪽이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영상 기자단 중에 우연히 MBN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MBC나 JTBC였으면 그랬으면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런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KBS였으면 KBS는 박장범의 KBS잖아요. KBS였으면 그거 봐라 저거 일부러 그런 거다. 또 더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또 완전 보수 성향이었으면 저거 뭐 완전 이제 일부러 진짜 공격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서사가 또 더 강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취재하는 개인은 사라지고 그 회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서사를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면 또 그게 유튜브에서 또 퍼져나갑니다. 처음에 원소스는 단 한 방송에서만 다뤘거든요. 이 이슈를 다룬 게 이제 YTN하고 강성범 TV라는 유튜브 채널 딱 두 군데에서 대담을 다뤘는데 나중에 보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채널들이 그 영상만 따가지고 그 영상만 따서 그 방송을 그대로 재생산을 해가지고 쇼츠로 만듭니다. 쇼츠가 몇십 개가 올라와요. 그쵸. 근데 원소스는 하나야. 그것도 그 영상도 사실은 그 풀기자단이 찍은 영상이야. 국회 영상기자단이 찍은 영상을 가지고 계속 가공하고 재가공하고 해서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또 조회수가 잘 나와. 그게 몇만 회씩 나옵니다. 그럼 그게 방송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러면 순식간에 어떤 사람 하나를 완전히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건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방송 올리신 분들 이거 지금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법적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내용에 따라 악성 댓글이나 성추행 이렇게 의도적인 테러 이런 것들은 그건 당연히 명예훼손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얼굴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실명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소송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우시라고 아직 소송 시작 안 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 기사를
안 좋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어레기. 기땡땡. 근데 제 주변에도 훌륭한 기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빛날 수 있게, 그리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지 기자분들도 더 열심히 기사를 그렇죠. 쓰고, 근데 자꾸 비난만 하면 그러니까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항상 바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굴도 비추가면서 외국처럼 그 스타 기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그럴 수도 좋겠다는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도 많이 얼굴 비추시면서. 아, 네. 저는 노조위원장이라 제가 거기서 질문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아쉽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 채널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원래 저희 채널은 노조가 만난 사람, 노조원들을 위한 채널인데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노조가 나와서 조합원에게 그 부당한 피해나 탄압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함께 막고, 그리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께 해명드리고, 그러면서 투명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건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 기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점점 생중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MBN뿐만 아니라 MBC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KBS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방송이든 ENG 카메라를 쥐고 생중계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얼굴이 노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재 상황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잖아요. 과거에는 편집이 돼가지고 영상화된 최종 결과물만 시청자들에게 보도가 되는데, 지금은 취재 기자 과정 전체가 다 노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 이번에 우연히 먼저 우리 회사에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떤 방송국이든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고, 이건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윤리라든가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도 하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분께는 참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좋은 또 시발점이 돼서 또 앞으로 좀 좋은 기자 문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기자분들을 바라보는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기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로 잘 균형을 맞추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어떤 사실도 카메라의 어떤 각도에서 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거기에 또 언론이나 유튜버가 특정 장면만 잘라내서 반복하면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자꾸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기자분의 진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기자분의 그 진실과 또 직업 정신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이 미디어를 좀 더 현명하게 바라보고 현명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민주시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